자, 봅시다. 89번. 두 A, B가 두 정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 B가 각각 정수다라는 조건이 있을 것이고, A의 A-1의 X 플러스 B가 6X 플러스 A보다 작아야 되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절대값 B의 값이 4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어떤 부등식에 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야 되면은 어떤 경우일까요? 얘를 한번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정리를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의 x가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계산은 어렵지 않고, 얘의 해가 없어야 되면은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요? 이런 부등식에 해가 없어야 돼, 아예. 그럼 어떤 모양이어야 될 것이냐? 여기 x의 개수가 0이고, 그치? 0 곱하기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뭐 이런 모양이면 되겠죠? 그치?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0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돼서 항상 거짓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되냐? a-b는 0이어야 되고 a-b가 음수여야 된다.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이어야 하고 a-b가 0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나올 거다.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그렇다면은 그 a를 쉽게 구해줄 수가 있다. 얘는 인수분해가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첫 번째로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를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식에서 b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한다라고 나오겠죠? 그거는 여기 잠깐만, 작아도 되나? 자, 여기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둘 다 0이야. 그러면 0 곱하기 x는 0보다 작다. 요것도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x가 사라져서 0은 0보다 크다야. 이거 말이 돼요? 안 되잖아. 즉 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0보다 작다도 되지만 정확히 같아도 될 것이다 라는 게 하나 추가될 거예요. 그치?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잘 해주시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b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자, b는 마이너스 2보다 크면 하나 뭐 셀 수 많지 않냐 하는데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치? b는 절대값 b가 4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때 b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쭉 해서 3, 4 총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겠다. 다음에 이제는 a가 3인 경우, a가 3인 경우예요. 그렇다면은 이때 b는 3보다 커야 할 것이겠죠. 그러면은 b가 될 수 있는 것은 3과 4, 2개밖에 없겠네요. 7개, 2개 이렇게 있으니까 총 몇 가지 있다? 9가지 있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에 H 90번. 90번이 좀 문제가 엄청 복잡한데 문제를 한번 딱 읽으면서 따라해 봅시다. 다만 이때 이제 전제 조건을 한 가지 걸게요. 여기 보면은 단위가 죄다 10,000원이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1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10만 원을 원래 써야 되면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쓰면 너무 0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할게요. 전체 문제에다가 단위를 10,000원 단위로만 적을게요. 그래서 10만 원이면 10, 뭐 2만 원이면 2 이런 식으로 적을게요. 뭐 이런 거 괜찮죠? 그치? 자, 그런 다음에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석을 해봅시다. 10만 원인데 2만 원은 저축을 하고 소비는 8만 원을 한대요. 소비는 8만 원이고 저축을 2만 원을 한다네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칩시다. 그 3월, 이게 3월이었고 다음 달에는 2월 달에 그랬고 이제 4월에는 늘려야 되는데 3월에 저축한 금액의 X%를 늘려야 돼요. 3월에 저축한 금액, 3월에 저축한 금액 2만 원에 X%를 늘려야 된대요. 이렇게 이해가시나요? 그치?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월에 소비한 금액 8만 원에 100분의 몇 %를 줄이면 8%를 줄이면, 그치? 이렇게 줄이면은
3월에 받은 용돈의 총 금액보다 5% 이상 줄게 된대요. 그러면 3월에 받은 총 만원은 10만 원이잖아요. 그치? 10만 원에 5% 이상, 5% 이상 줄게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지금 내가 문제 쓰면서 이렇게 문제 읽어가면서 바로 식으로 쓰고 있죠? 그치? 근데 5% 이상 줄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준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5%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왜 작아야 되냐? 마이너스 5%보다 더 5%보다 더 많이 줄었으면 6%, 7% 줄었겠죠. 더 많이 줄었으면 마이너스 100분의 6, 마이너스 100분의 7, 즉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쪽으로 더 작아져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더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도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걸 이제 문제에서 잘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왜 이렇게 부등호가 이렇게 되었는가 써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읽어봅시다. 3월에 저축한 금액의 5%를 늘리고 3월에 저축한 금액은 2만 원이었으니까 2만 원에 5%를 늘리고 그 다음에 5%를 늘리고 다음에 3월에 소비한 금액의 X%를 줄였대요. 3월에 소비한 금액 8만 원에 X%를 줄였대요. 라고 하니까 4월에 받는 용돈의 총 금액이 3월의 용돈 금액의 3% 이상 줄게 된다. 총 받은 금액 10만 원에 3% 이상 줄게 된다. 여기도 똑같이 많이 줄었으니까 작거나 같다가 되어야 되겠죠. 오케이. 이 부분 잘 해주시고 이게 동시에 성립을 해야 되는 일종의 연립 부등식이 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x는 7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요. 얘는 풀어주면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크거나 같다 하고 나오게 된대요. 그래서 얘는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그냥 계산이니까 딱히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자, 91번입니다. 자, 일단 문제 시기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3a 마이너스 2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x의 해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을 그냥 얘네만 넘겨서 일단 나누기 전의 형태로만 써봅시다. 그러면 a 플러스 b의 x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치? 지금 형태는 x쪽이 뭐보다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일 거예요. 근데 최종 형태를 보면은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 있죠. 그치? 그 말인즉슨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부등호의 부호가 한번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부등호의 부호가 바뀌려면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a 플러스 b, x의 개수가 음수일 것이다 라는 결론밖에 나지 않겠죠. 그치? 그렇게 그리고 또 당연히 얘를 그러면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시죠? 그치? 그래서 얘를 쭉 첫 번째 여기 분수식을 쭉 풀어주면은 어떻게 나오냐? a가 마이너스 2b 그냥 2b다. a가 그냥 2b 하고 나온대요. A가 2B 하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A가 2B인데 A 플러스 B가 음수여야 돼요. 자, 그러면은 A와 B의 부호는 모두 어떻게 될까요? 모두 뭐여야 될까요? 자, 당연히 얘기지만 A 대신 A가 2B라고 했으니 여기다 A 대신에 2B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면 3B는 0보다 작다가 돼야 될 테니까
당연히 b는 0보다 작다가 돼야 될 거고 b가 0보다 작으니까 a도 당연히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a, b는 모두 음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상상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a는 이 b를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다 b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자는 거예요. 절대값 2bx-2b는 마이너스 5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치? 자, 어떤 식의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 얘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취한 5b 그리고 2bx-2b는 5b보다 크고 마이너스 5b보다 작다. 약간 우리 상식과는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b가 음수다 보니까 생기는 거죠. 그치? 이거는 잘 그거 그냥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얘 더해줍시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2b 다 더해주면은 2b를 양변에 세 변에 모두 더해주면 7b는 2bx 여기는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는데 자, 2b로 나눠야 돼요. 나누기 2b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b가 음수라고 했죠? 2b로 나눴다는 거 지금 음수로 나눴다는 거잖아. 음수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부등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얘를 조금 여기에서 그대로 형태를 유지해 보면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이 될 것이다.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정수 x가 될 수 있는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값은 몇이 돼요? 3이 될 것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합은 2가 될 것이다. 자, 지금 H92번은 연립부등식 형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A가 제일 작고 B, C 이런 형태의 연립부등식은 항상 한 가지로만 나눠줄 수 있죠. A가 B보다 작다, B는 C보다 작다. 무조건 이렇게 나눠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어요. 자, 얘를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는 2개, 음의 정수 X는 1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를 해를 구해줘야 되겠다. 첫 번째랑 두 번째 해를 그냥 계산을 쭉 해주면 이렇게 나온대요. 첫 번째 식은 x는 10분의 15-8k 하고 나온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식은 x는 9분의 4k 플러스 10 이렇게 4k 플러스 10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는 2개여야 되니까 얘는 1, 2는 기본으로 포함이고 3이면 안 되겠죠. 그치?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은 되는데 마이너스 2는 되면 안 되는 형태일 거예요. 그치?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는 항상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줘야 되더라. 이런 형태에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은 범위가 어디 이상 정확히는 여기 초과겠죠? 여기 초과 10분의 15-8k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될 거예요. 대략 요 정도 있어야 될 거란 얘기죠. 초과다 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9분의 4k 플러스 10이 2와 3 사이에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선 이렇게 될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요거를 가지고 바로 범위를 구해주러 갑시다. 자, 10분의 15-8k는 일단 여기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인 거는 당연한데 바로 이렇게 그 결론을 지을 수가 없죠. 그치? 얘 값이 정확히 마이너스 2일 때도 될까? 혹은 마이너스 1일 때도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요. 얘가 값이 정확히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도 만족하는 정수, 음의 정수가 하나만일까요? 하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2 초과니까 마이너스 2는 포함이 안 할 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원래 하나만 있으면 내가 좀 강조한 의미로 썼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치? 똑같은 논리로 자, 두 번째 9분의 4k 플러스 10은 원래는 당연한 지금 그림에서 보면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된다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근데 얘는 이하잖아. 그러면 정확히 예를 들어서 3에 있을 때 3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는 정확히 양위정수가 2개만일까요? 리얼리? 3일 때? 아니겠죠? 3 이하여야 되잖아. 3 이하니까 일단 1, 2, 3까지 포함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3은 안 될 거고 다른 식으로 정확히 2까지만일 때는 1과 2 모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아도 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K의 범위를 구했으니까 얘를 이제 이 두 가지 식을 풀어줍시다. 두 가지 식을 풀어주면은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나온다네요. 8분의 25보다 크거나 같고 크고 여기는 8분의 35보다 작아야 된다. 여기 그냥 계산해서 넘어갈 거야. 두 번째 식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은 2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17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범위가 두 개로 나왔어요. 그러면 얘네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는 어디일까요? 8분의 25가 대충 3점 어쩌고일 테니까 2보다는 클 것이고 따라서 얘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는 8분의 25 초과 4분의 17 미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요 사이에 만족하는 K가 자연수 K여야 되니까 이때 K가 될 수 있는 값은 4밖에 없겠다. 자, H93번이에요. 자, X 절대값 X-A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1 얘를 만족하는 요 개수가 정수 X의 개수를 FAB라고 할 때 그리고 이때 AB는 양수여야 된다라고 했죠? 그치? 이런 조건은 있고요. 이때 F의 N이랑 N 플러스 3을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식을 그대로 옮겨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X-N의 절대값 플러스 X 플러스 1을 이 N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요거를 원래대로 정석적으로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얘가 이제 서술형이야. 지금 여기도 그렇듯이 서술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당연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을 때. 세 번째로 x가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해줘야 되겠죠? 그치? 이게 정석적인 풀이고 이렇게 쭉 풀어주면 될 거고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그 수학 상만 이용한 거. 우리가 수학 하에서 우리 다항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워봤죠? 그치? 어떤 식으로 하죠? 이런 절대값 x. 그러니까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봅시다.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요? 이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얘는 원래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점선 형태로. 그치? 0보다 큰 쪽에서는 그냥 그대로 나올 것이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얘를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뒤집은 이렇게 뾰족한 형태가 나오겠죠. 이건 다들 기억하고 있죠? 그치? 그래서 얘를 x-a의 절대값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원래 원점이었다가 x축이 x값이 a, x가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할 거다. 여기까지는 다들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배웠다면은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여러 개 합쳤을 때 말하자면 이런 거 y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 이런 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이거 배우신 분 있나요? 이거 어떻게 그리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몇 개, 한 절반 이상 정도 될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배운 친구들은 이제 바로 그릴 수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들이라도 나눠보면 되겠죠?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세 번째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눠보면 될 거예요. 한번 이거는 그냥 간단한 계산이니까 한 번만 해봅시다. 자, x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죠? 그치?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붙었으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0과 2 사이에서는 0과 2 사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y는 x 이거 더럽게 안 나오네. x 빼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니까 x항이 사라지겠죠. 그치? x항이 사라져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y는 2 이렇게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까? 다음에 x가 2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냥 둘이 더해서 x-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0과 2 사이에서 찌그러질 것이고 그러니까 변할 것이고 모양을 그려보면은 이런 형태 중간에 y는 2
이런 식으로 뭉툭한 부분이 하나 생길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하나 생길 때마다 이런 처음에는 이렇게 뾰족한 거였다가 중간에 한번 뭉툭한 부분이 생기게 바뀌고 그러면 3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 절대값 x-3 하고 하나 더 붙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 2, 3 기준으로 여기 0, 2, 3 기준으로 이렇게 뾰족해지겠죠? 이런 형태로 뾰족해질 것이다. 4개가 되면은 요 사이에 뭉툭한 부분이 하나 더 생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는구나 라는 걸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하면은 비교적 얘를 이렇게 나누지 않고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2개를 더하는 거니까 가운데 부분, 여기 부분이 중요할 거다라는 거지. 그치? 여기 부분의 값은 -1과 n 사이여야 되면은 처음에 x-n은 절대값이 마이너스로 나올 것이고 두 번째 값은 그냥 나올 거 아닙니까? 그치? 얘는 어떻게 얘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x 값이 사라지고 바로 붙을 그 상수만 남을 테니까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얘는 항상 성립하잖아. 그치? 요 범위에서는 항상 성립할 것이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1보다 작고 -1보다 작거나 n보다 크거나 같거나 두 가지만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요때 구해주면은 둘 다 마이너스가 붙을 테니까 -x-n -x 플러스 1이 n 플러스 3보다 작다. 얘는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아이고 마이너스 맞나? 아니지. n-1이니까 -4 이렇게 돼서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될 텐데 자 여기 -2보다 크다인데 여기 x가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있죠? 따라서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가십니까? 여기서는 모든 이 범위에서 모두 성립을 할 것이고 자 x가 n보다 크다라고 하면 둘 다 플러스로 간단하게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2x는 4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2n n 플러스 n 플러스 2n 플러스 4 2 이렇게 나오지. 이런 짓을 자 이렇게 돼서 x는 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여기에 x가 n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가 돼야 될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기 세 가지 밑줄신 여기 얘를 모두 합치면 이런 결론이 나오겠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그치? 그리고 얘를 이제 그래프를 내가 안 그렸는데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일 거예요. 여기 밑줄 데는 n 플러스 1 형태일 거고 y는 n 플러스 3일 때 여기의 값이 n 플러스 1 여기의 값이 -2 이런 형태가 나올 것이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서 -2 이상 n 플러스 1 이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얘네를 만족시키는 원소 그 정수의 개수 몇 개일까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세웠죠. 1 이상 5 이하 이렇게 셀 때 어떻게 셌죠? 5에서 1 뺀 다음에 하나를 오히려 더해줬죠? 여기서도 똑같이 써먹을 수 있으니까 f n의 n 플러스 3 얘네 개수는 어떻게 될 것이다? n 플러스 1에서 -2를 뺀 다음에 오히려 하나를 더해줄 것이다. 이렇게 될 테니까 n의 값은 8 하고 나오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값이 여러 개 들어간 그래프를 그릴 때 비교적 쉬운 편이었어요. 왜 쉬웠냐라고 하면은 x형의 개수가 죄다 1이었거든. 근데 이제 94번은 조금 바뀌었어요. 3x-1의 절대값 플러스 2x 플러스 3의 절대값이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야 할 거예요. 얘가 어떻게 돼야 돼? 해를 갖지 않도록.
자,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 될까? 그러면 얘는 여기 왼쪽 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렸다라고 하면은 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대충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게 이렇게 서로 대칭인 형태로 이렇게 뭉툭하고 뭉툭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형태가 될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 그렇죠? 여기 서로 x의 개수가 서로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뭉툭한 부분이 생기려면은 x항의 개수가 이제 딱 사라져서 있는데 여기서는 요 사이 범위에 있다고 한들 없어지진 않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다 경우의 수를 나눠봐야 할 거예요. 한번 나눠봅시다. 나눠보면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자고. 그치? 자,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y는 절대값 3x-1 플러스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렸다고 그린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둘 다 얘네를 각각 0으로 만드는 값은 여기는 3분의 1일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일 테니까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을 때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테니까 y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이쪽에다가 조금 지우고 큼지막하게 한번 그려놔 봅시다. 자, 마이너스 2분의 3일 얘는 그러면 이제 여기 정확히 변하는 지점이 몇이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서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이런 형태일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 3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식 여기 3x-1은 여전히 마이너스로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것이고 두 번째 2x 플러스 3은 플러스가 붙어서 나오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일 땐 얘랑 똑같을 것이고 그치? 그러면 얘는 3분의 1일 때는 대략 어디랑 붙을까요? 3분의 1일 때는 3분의 11 이렇게 붙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식 그래프를 그려면은 여기 2분의 11이 있으면 대충 여기 3분의 11쯤이 있을 것이고 여기 3분의 1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어서 3분의 11을 좀 내렸어야 되겠구만.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약간 내려가는 형태일 것이다. 괜찮나요? 그치?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x가 i의 3분의 1보다 클 때 이거는 뭐 별로 계산이 어렵지 않다. 5x 플러스 2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다시 쭉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렇다면은 얘가 k보다 크거나 같아야 y는 k랑 그려졌을 때 해를 갖지 않으려면 y는 k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될까? 해를 가지지 않아야 되면 이런 모양이어야 되겠죠? 그치? 그래야 되면 k가 최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3분의 11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k가 정확히 3분의 11이 됐어. 그러면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외해야 되니까 k는 3분의 11보다 작다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바로 그려봐도 되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 전체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k값이 바로 나오는 거나 다름이 없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된다. 이거 꼼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될 텐데 얘가 x는 1로 지금 나눠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죠. x-1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조립제법을 해주면 되겠죠? 2 마이너스 k 플러스 3 마이너스 k 1로 나누기 빨리 나눠봅시다.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 얘 식은 어떻게 나눠질 것이냐? x-1로 나누면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될 테니까 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가 되겠어요? 이 2x제곱 마이너스 3x가 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 두 근을 우리가 알파랑 베타다라고 두었어요. 그런 다음에 밑에 그럼 이제 세 근이 결국 1 알파 베타인 경우니까 이렇게 대입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알파 쪽이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자, 그런 다음 첫 번째로 빗변의 길이가 1인 경우에요. 얘가 1이 빗변의 경우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1인 경우겠죠. 그치? 얘는 근각의 세관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변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뺀 것이 1이다 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근각의 세관계를 이용해서 4분의 9 빼기 k 한 것이 1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이때 k 값은 몇이 나와야 돼요? k는 4분의 5 하고 나와야 되겠다. k가 4분의 5 하고 나온 것이 여기가 문제에서 원하는 나의 값이겠죠. 그리고 옆으로 좀 넘어와서 두 번째 경우 이제는 빗변이 알파인 경우예요. 그러면 알파 제곱은 1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은 뭐 얘는 어떻게 변형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했네요. 알파 제곱 한 번씩을 써줘야 되겠지?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1 이렇게 되니까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썼네요. 그치? 그러면은 이때 뭐 이러고서 바로 K를 구하러갔죠? 한번 가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2분의 3인 게 확실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3분의 2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를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치?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3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요거 가지고 알파랑 베타를 쉽게 구하면은 두근의 곱 베타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이거는 뭐 내 생각에 취향인 것 같아요. 뭐 얘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빼면은 뭐만 남습니까? 4알파 베타 이렇게 남죠? 그치?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2분의 3의 제곱에서 3분의 2의 제곱을 빼면 4k 미안합니다. 그럼 계산을 아까 한 거 괜히 지웠다. 어쨌든 다시 쓰자. 4분의 9 빼기 9분의 4 한 것을 2k 그러면은 36분의 아까 몇이었지? 65였지? 그치? 72분의 k가 72분의 65가 되겠군요. 그러면 3으로 한번 나눠주면은 3으로 나눌 수 있나? 안 되지? 그냥 이걸로 끝이죠? 그러면은 Q가 72분의 65 이렇게 돼야 될 테니까 다시 넣어주자. F3은 아까의 3이었지? 그러면 9 곱하기 4분의 5분의 72분의 65 이렇게 될 테니까 다시 쓰면은 9 곱하기 72 곱하기 5분의 65 곱하기 4 이렇게 되면은 찍찍해서 13 이렇게 되고 여기는 18 그래서 2 하면은 2분의 13 하고 나오겠다. 이건 진짜 맞았지? 맞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px가 x 4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데 자 보면은 여기 x 4제곱이랑 x 제곱만 있는 식 우리는 얘를 뭐라고 했죠? 이름 기억하시나요? 복 2차식. 복 2차식 굳이 이름을 붙이는 게 이름을 붙여 어떻게 풀 줄 아니까. 자 그러면 얘 복 2차식을 푸는 법은 x 제곱을 t라고 항상 치환하는 거잖아요. 그치? 바꿔주면은 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얘를 n으로 한번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n으로 묶어주면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쉽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px는
x제곱 마이너스 n, x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억 p의 루트 n이 0이다. 얘는 여기를 0으로 만들 테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될 것이다.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니은 px의 실근의 개수는 2개이다.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n은 실근의 개수가 2개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일 테니까. 그리고 여기 x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은 항상 허근을 가지겠죠? 왜냐면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서 니은 역시 맞겠다. 자, 디귿이 중요한데 pk가 0이 아니어야 된대요. pk가 모든 정수에 대해서 pk가 0이 아니게 되도록. 그렇다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0이 아니어야 되면은 지금 얘는 허근을 가질 테니까 x축과 만나는 데가 없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k제곱 마이너스 n이 절대 0이면 안 된다라는 의미랑 같을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치? 그럼 좀 다르게 다시 한번 쓰면은 n은 k제곱이 아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n이 문제에서 9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했는데 어떤 정수, 그러니까 여기 k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k가 n이 뭐가 아니어야 된다? 어떤 정수의 제곱수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말과 같다. 이해가십니까? 그치? k가 1부터 9까지 자연수인데 제곱수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n이 될 수 있는 게 2, 그러니까 1부터 9까지 쭉 적은 다음에 이렇게 적은 다음에 여기서 제곱수에 해당하는 1, 4, 9만 없애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2, 3, 5, 6, 7, 8일 것이고 얘네들의 합을 다 구하면 31일 것이다. 그래서 다 디귿 보기도 맞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된다. 라는 거기 3번이에요. 이렇게 썼습니다.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i인 3차 방정식이 있고요. 또 다른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는 0이랑 공통근 m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m도 실수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때 저기 a 값을 구해라 인 건데, 자 보면은 여기서 a, b, c가 모두 실수라고 했죠? 그치? a, b, c가 모두 실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앞에 x 세제곱의 개수 1까지 합쳐서 요 3차 방정식은 항상 실수 개수 방정식일 거예요. 그치? 실수 개수 방정식이면은 그때 한 근이 복소수 근이래. 그러면 얘의 켤레 복소수인 1-3i도 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가시나요? 그치? 그런 다음에 얘도 공통근 m을 가진다 라고 했어요. 그치? 근데 m이 여기서 m이 실수란 말은 여기는 없네? 근데 m이 1 플러스 루트 3i는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면은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 자, 그럼 이거부터 m이 실수란 말이 없으니까 문제 할 게 좀 더 늘어나겠군요. 어쨌든 봅시다. 1 플러스 루트 3i랑 1 마이너스 루트 3i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두 근의 합이 2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몇이라고 해야 될까요? 몇이냐? 4는 0 이렇게 되겠군요. 그치? 그러면은 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라고 됐으니까 지금 얘랑 맞지가 않겠죠? 그치? 여기 2창의 개수랑 2창의 개수는 똑같이 1인데 ax 플러스 이거 이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하니까 둘이 절대 같을 수가 없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m이 1 플러스 루트 3i는 1 마이너스 루트 3i일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m은 아마도 아마도가 아니라 거의 100%, 아마도가 아니라 실제로 100%, 실제로 실근일 것이다, 실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이해가시나요? 그렇다면은 이 3차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것이다. m이라는 근이랑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 2차식에다가는 m제곱 플러스 am 플러스 2는 0이라고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 가시죠? 그냥 m이 근이다 라고 한 거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3차식에서 지금 a랑 연관된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a는 2차항의 개수잖아요. 그치? 여기에서 2차항의 개수만 보러 계산을 하러 가보자.
2차의 개수를 계산하려면 이렇게 두 개가 있겠네요. 그치? A는 2차의 개수 A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다. 이해가시나요? 그럼 A와 M의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 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M이 싹 사라지고 M은 바로 몇이 나올 것이다? M은 1 하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뭐 A, B, C를 다 구하러 갈 필요도 없이 빠르게 A와 M 사이의 관계만 이용해서 M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B랑 C는 굳이 구하러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경우에. 그치? A랑 M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B랑 79번, 78번부터 한번 볼게요. 78번은 비교적 간단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자, 자연수 ABC가 자연수인데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 3ABC래. 이렇게 바로 3ABC하고 옮겼어요. 뭐 이건 상관없죠? 어쨌든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원래 식이 이제 마이너스는 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인수분해 공식 기억하시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되는 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치? 얘가 0이어야 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거나 B의 이 길쭉한 여기 식이 0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A, B, C가 자연수래요. 자연수면은 A나 B나 C나 모두 절대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 말인즉슨 A, B, C가 0이 될 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절대 0일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오케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뒤에 부분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어야 한다라는 건데 이 식은 변형식이 하나가 있었죠? 그치? 변형식으로 써주면 2분의 1 A-B의 제곱 플러스 B-E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이 0이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고 얘가 의미하는 바는 A는 B는 C임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해가십니까? 인수분해할 때 많이 해봤을 거예요. 따라서 A는 B는 C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 이렇게 같은데 이 다음에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 근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를 한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자, A랑 B랑 C랑 같으니까 이 식은 사실상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죠. 그치? 이 식 자체도 많이 봤죠? 이 식은 도디어 뭡니까? 오메가죠? 그러니까 알파가 아니라 오메가라고 써도 무방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를 쭉 쓰면 되겠죠? 당연히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오메가 세제곱은 1일 테니까 알파의 100제곱 사실상 그러니까 알파라고 쓸 때 다 오메가라고 쓸게요. 문제에서 오메가 100제곱 더하기 오메가 101제곱이 뭐냐 하고 묻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치? 얘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다. 바로 간단하게 나오겠다. 그치? 그러니까 사실 요것만 생각하면 별로 안 어려울걸요. 이게 오메가 문제라고 풀면은 그 오메가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인수분해 공식 하나 더 집어넣은 거죠. 이제 여러분들쯤 되면은 이 문제가 어떤 구조, 그러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아까 78번에 있던 일반적인 오메가랑 조금 다른 오메가죠? 그치? 그럼 얘를 인수분해해보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될 테니까 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오메가는 여기일 테니까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일 것이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6제곱이 1 하고 나올 것이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만 했으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오메가 바 뭐 이런 거 여기서 굳이 안 적어도 되니까 fn을 무엇이라고 정의했느냐? fn을 n 곱하기 오메가 n제곱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오메가 6제곱이 1이니까 주기가 6개인 거나 6주기인 거죠?
그치? 6주기이고 사실상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그나마 좀 간단하니까 F1, F2, F3 파트랑 F4, F5, 그 다음에 F6 파트까지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F1, F2, F3을 쭉 더해주면은 처음에는 그냥 오메가 플러스 2오메가 제곱 플러스 3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다음에 4, 5, 6은 여기도 그냥 쓰자. 4오메가 4제곱 플러스 5오메가 5제곱 플러스 6오메가 6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처음에 오메가 부분, 오메가 들어가는 부분은 오메가랑 4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계산해줘? 마이너스 3오메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2오메가 제곱이랑 5오메가 5제곱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다음에 3오메가 세제곱이랑 6오메가 세제곱 6제곱 이렇게 더해주면은 얘는 몇이 될까요? 3 이렇게 되겠군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보면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뭔가 조금 이상한데? 맞는 거 맞나? 맞네? 응. 이렇게 되겠군요.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뭐 계산이 안 되는 걸 어떡해. 자, 그러면 얘도 계산 좀 해줍시다. 이거 여기서 오메가 마이너스 1까지 내비두지 말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따로 떼내둘까? 자, 그러면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해줄 수가 있죠? 그치? 아니면 요것도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내비두자. 오메가 제곱은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은 무엇이라고 넣을 수 있어요?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넣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걸 그냥 이렇게 정리하자. 마이너스 3오메가 마이너스 3에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6오메가 플러스 6 이렇게 되겠군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치? 그럼 뒤에 F10까지 쭉 더해주면은 되겠죠? F10까지 4개만 더해보면 되네. 그냥 이렇게 한 김에 그냥 더 하자.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써주면 여기는 7오메가 오메가 6제곱이니까 그냥 7오메가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다음에 여기는 8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10오메가 마이너스 10오메가라고 해야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다. 그쵸? 자, 오메가 제곱은 뭐랑 같다고요?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다고. 7오메가 플러스 8에 오메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오메가. 그러면 얘는 5오메가 그 다음에 몇이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럼 얘네들을 이제 더해주면은 총 어떻게 나오겠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겠다. 그쵸? 그러면 이제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니까 A 빼기 B의 값은 10 하고 나오겠다. 괜찮죠? 뭐 그냥 이건 10개밖에 안 돼서 노가다를 했고, 혹시라도 그러면 10개가 아니라 뭐 올해 2022년이니까 2022개 더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6부터 12까지 한 번만 더 해보고 6주기로 쭉 나눠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부분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치? 10개면 그나마 노가다가 되는 거고. 그렇지만 A와 B의 한 변의 길이의 합은 16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16인 거겠죠? 그치? 자, 그런 다음에 A와 D의 넓이의 차를 구해야 되는. 네, X를 뭘로 잡을까요? 다음에 당연히 X를 여기를 잡고 싶겠죠? 그치? 그러면은 B의 길이는 당연히 16-X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C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C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X에서 16-X를 뺀 거니까 2X-16 이렇게 되겠죠? 그치? 2X-16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D의 길이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D의 길이는 16-X에서
2x-16을 뺀 거니까 얘는 32-3x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치? 솔직히 이게 왜 연립방정식이었냐라고 하면은 D의 길이를 여기를 사실 Y라고 두는 거였거든요. 네, 뭐 이렇게 계산을 했으니까 사실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2차 방정식처럼 풀어가도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A와 D의 넓이의 차이가 몇이라고요? 96이라고요. 그러면은 x의 제곱에서 32-3x의 제곱이 96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풀어주면은 한번 정리해볼까? 10x 제곱 마이너스 몇이 나오냐 이거 192x 1024에서 96 빼야돼? 하기 싫구만. 이렇게 되나? 인수분해하기 싫어지게 만드네요. 인수분해가 될까? 뭔가 딱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놨군요. 인수분해가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 하고 싶어지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비교적 간단해요. 뭐 이게 조건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얘를 y다 라고 두면은 x제곱 빼기 y제곱은 96 이렇게 되고요. y는 32-3x 이렇게 돼요. 아까 전에 그래서 그냥 이거 답을 알고 있으니까 약간 짜맞추기처럼 된 건데 96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곱의 두 수의 제곱의 차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몇 빼기 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대충 간단하겠죠? 그치? 10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은 x가 10이고 32-x가 3x가 10이어야 된다.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치? y가 아까 전에 요거라고 했을 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둘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나하나 해도 되긴 되는데 그 인수분해하는 게 숫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짜맞추기처럼 해보자라는 거지. 실제로 그래도 원래 정식적인 답안은 인수분해를 해서 구하는 걸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a 플러스 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보면은 x랑 y에 대한 둘 다 2차식이잖아. 그치? 그런데 얘를 인수분해하거나 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편이 좋겠죠? 2y 곱하기 x 마이너스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24는 0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식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의 판별식, 정확히는 짝수 판별 쓸 수가 있겠지? 그치? 짝수 판별 쓰면은 y의 제곱, 그 다음에 y의 제곱 빼기 3 곱해야 되네? 3 곱하기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2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왜? 실근을 가져야 될 테니까. 그치? 요거 이야기가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좀 해주면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24y 플러스 72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이 마이너스 70이구나. 소리. 마이너스 70이라서 플러스 3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얘는 인수분해가 확 되네요. y 마이너스 6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여기 앞에다 이걸 왜 쓰느냐 하면은 실근 조건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여기에서 y는 바로 6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가십니까? 왜냐? y-6의 제곱,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은 0인 경우밖에 없으니까요. 이해가시나요? 그치? y가 6하고 고정이 되었으면은 여기 C 값에다가 이제 6을 넣어서 그냥 x 값을 바로 구해주면 되겠죠? y 6인 걸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3x 제곱 플러스 12x 그 다음에 여기는 36 마이너스 48 플러스 24니까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12 맞나?
12하고 나오게 3으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 당연히 x는 마이너스 2하고 나오겠다. x는 마이너스 2, y는 6하고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자. 얘 x, y가 실수여야 되니까 실근을 가지는구나 라고 시작을 해도 괜찮겠죠. 그치? 요거는 이제 실수근을 가질 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도 되고 심지어 이거 보면서 이거 아까 전에 원의 방정식 형태랑 비슷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에 구해야 되는 게 x 플러스 y의 최대값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얘를 원의 방정식처럼 생각을 하면 원의 방정식인데 x 플러스 y를 k라고 두면 x 플러스 y는 k 일종의 직선이겠지? 원이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정확히 여기에 접할 때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수학 하를 이용한 방식이고 네, 수학 상을 이용한 방식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문제에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x, y가 정수여야 된다라는 조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수여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제곱수 형태로 결국 바꿔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묶으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x제곱 플러스 2x는 x 플러스 1의 제곱 여기는 7에다가 1 더하고 7은 여기 마이너스 7이 넘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3의 제곱하면 여기에다 9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다시 써주면 어떻게 될 것이냐?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7 이렇게 될 것인데 x랑 y가 정수니까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3 역시 모두 정수가 되겠죠. 그치? 정수의 제곱 더하기 정수의 제곱이 17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을까요? 4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런 경우밖에 없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이제는 첫 번째 경우 어떤 경우밖에 없다? x 플러스 1이 4고 y 마이너스 3이 1인 경우거나 또는 그 반대로 x 플러스 1이 1이고 y 마이너스 3이 4이다. 이런 두 가지 경우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죠. 그치? 어떤 경우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좀 그렇고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다 쓰자.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를 이제 하기 그러니까 4, 1, 1, 4 이런 경우도 있고 세 번째로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인데 y 마이너스 3이 1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러면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은 거 아니야? 그치? 총 몇 가지가 있을까? 그럼 4가지 맞아? 4가지 이게 아니에요? 4가지 아닐 것 같은데? 더 많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 있으면은 x 플러스 1이 4라고 하면은 x 플러스 4라고 하면은 나머지 하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2가지가 있겠죠? 그치?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라고 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2가지가 있겠네요. 그치? 그런 다음에 세 번째 x 플러스 1이 1인 경우에 y 마이너스 3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 또 2가지가 있겠네요. 다음에 네 번째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더라도 y 마이너스 3이 또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총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8가지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치?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이거를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는 따로 안 할게요. 그냥 여기까지만 이제 풀면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니까. 그래서 그 134번의 답은 맨 마지막에 답만 구하면 x 플러스 y는 7 하고 나온다네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